감옥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하고 싸우는 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봤자 까짓기 1, 2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기자는 어쨌든 그 어떤 위압과 상관없이 오로지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그 어떤 자기 검열 없이 두려움 없이 계속 해 나가는 거. From the very start of this presidency, we've seen these kind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within, 6 months of being president. I think is very concerning. 이 검찰 세력은 재판부가 증거 갖다 주라 그래도 안 줘버려, 증거를.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무가내에서 국민들이 야, 유선환동이 정말 저런 범죄 저질렀구나, 이것만 알게 되면요, 끌어내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힘 플러스 언론의 힘이에요. 검찰의 힘, 제도권의 힘, 이게 맞설 수 있는 게 국회 의석의 힘이에요. 국민의 힘이에요. 대중의 힘. 검사들의 수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죽이는 수사하고 덮는 수사.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쌓는다. 이런 검찰의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 공작성 수사, 야당 죽이기 수사, 이거에 대해서 그 힘 앞에서 무릎 꿇을 것 같으면 집에 가라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후신이에요. 이명박을 윤석열이 참여해준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경제위기 위협은 축소시키고 안보 위협은 부풀리는. 그러면은 하나는 총 맞아 죽는 거고 하나는 배고파 죽는 거. 배고파 죽는 건 서서히 죽는 거고 총 맞아 죽는 거는 바로 죽어. 뭐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녀, 어디서 뭐가 터져, 핵실험을 해. 이걸 영상으로 올리면 조회수가 폭증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써먹기가 좋아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정명석이 말을 하는데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고 당장 뛰쳐나가서 토를 하고 싶을 정도로.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방송에 나올 때 공부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냐, 뭐 이런 질문에 그런 거는 차치하고 뭐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나가는 어떤 시민을 붙잡고 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양재택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지냈다는 거는 수많은 증인이 있고. 양재택 씨가 여자친구와 같이 체코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자친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여행을 묵인하고 고통받았던 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사체로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변사체로 만들고 있어요. 아, 예.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귀가시키고 변사체를 만들고 학력 조작, 학력 조작, 주가 조작, 다른 공범들은 다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의 이 세 가지 조작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이 없잖아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게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야, 내가 하필이면 첫 고소를 당한 게 정광훈이냐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같은 인간 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그냥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기업이 내야 될 것을 우리 기업에게 내게 함으로써 이제 일본 기업의 사실상의 뇌물을 바친 거죠. 이용원 씨 입장에서는 고타바이오로 아직 대법원 선고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회사에 개입한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김건희만큼의 든든한 백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못할 일이거든요. 김건희 팬덤은 사실 일베의 또 다른 변형이거든요. 김건희의 정치 팬덤은 사실 그냥 일종의 좀 일탈 행위예요. 같이 동업하고 주도한 사람은 김건희고, 당시 양평군수가 김성교고 그걸 다 봐줬고, 본인 유튜브에서 다 그걸 자백을 했고, 그리고 당시 여주지청장이 윤석열이어서 그들의 대통령 역사, 그러니까 국가를 집권했던 역사를 보면은 언론 진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팬클럽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그 조직하고 지지자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었던 그 자생적인 거를 같이 놨다라는 거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세 문제의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대세하락기가 되면은 집값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그러면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깡통 전세 대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희는. 근데 웬걸? 윤석열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네요, 처음에. 그렇죠. 이게 뭐야? 자, 대선 때 0.73%를 졌어요. 이낙연 후보의 당시 후보의 전 총리실 비서실장에 있던 사람이 정운현. 그 사람이 윤석열 품에 달려가고 지금 윤석열 쪽에서 나름대로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을 심판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낙연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대선판을 어지럽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백의종군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정계로 다시 돌아오면 후한무치한 일이죠. 1,500장 뿌렸는데 1,500표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이제 막 전폭적으로 옛날에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할 때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박근혜 때랑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광화문 광장이 이제 확보가 됐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 광장 확보를 해줬어요. 뭔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오세훈 모신 장이 열렸던 거고 또 서초동에서 수백만 집회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죠. 경찰의 탄압이 노골적이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정권 말기였고 태블릿 PC라는 그 사안을 가지고 조선일보까지 돌아선 거죠.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촛불항쟁의 결과가 촛불 정부의 탄생, 촛불 정부가 결과가 윤석열 정부냐? 죽 써서 뭐 줬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꼴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저희가 작년 3월달 촛불 집회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